안녕하세요. 별의별 교육연구소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대성 선생님과 제가 코로나19 관련 이제 학교가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온라인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성 선생님이 이 온라인 계약을 왜 하게 됐는지 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나라만의 재난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팬데믹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이런 전염병의 감염 위험이 높아 개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학생들의 배움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부와 나라에서는 온라인 계약으로 학습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법정 수업 시수가 있죠. 수업 일수와. 근데 그것을 지금 현재 10% 정도 감축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의 이제 어떤 교육 더 이상 이제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불가피한 선택으로 학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이제 온라인 계약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온라인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교육 학제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었고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대성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이제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룬 상황인데 이 온라인 계약과 더불어서 이제 온라인 수업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이제 온라인 수업이란 무엇이고 그 모델이 있습니다. 세네 가지 이제 모델이 이제 제시된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그 온라인 수업을 원격 수업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 모델로 지금 학교에 현장에 안내가 된 상태입니다. 첫 번째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 그래서 이런 형태고, 두 번째로는 콘텐츠 제시형 이런 수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과제 제시 및 확인하는 그런 형태의 수업을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세 가지 모델이 사실은 분절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쌍방향 수업과 과제 제시형을 결합할 수도 있고, 쌍방향 수업과 이제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를 결합하는 형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학교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학생들을 고려해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런 모델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적응하시고 그걸 이해하시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원격 수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앱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게 이제 학생들과 함께 이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이트나 앱들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화상 수업에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는 게 줌이라고 하는. 아니, 그건 이제 수업 도구이고요. 커뮤니티. 저희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캐리스에서 개발이 되고 전국 시도에서 함께 이런 공급을 하고 있는 이학습터가 있습니다. 네, 이학습터. 이학습터의 같은 경우는 첫째로 양질의 컨텐츠가 이미 다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근데 두 번째로 그런 차시 진도 관리라든가 그거는 이제 학습에 관한 부분이고요. 커뮤니티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학습터와 이제 비슷한 형태가 이제 EBS 온라인 클래스가 있습니다. 네, EBS 온라인 클래스 위드런도 좀 커뮤니티 기능이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팅, 이제 뭐 아까 말씀해주신 요 이제 EBS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 학급을 구성하고 알림장이나 어떤 학생들 관리, 출석 관리, 그리고 학생들과의 어떤 쌍방향 소통, 물론 이제 이것들은 이제 뒤에서 화상으로 이제 수업하는 것과 좀 다른 어떤 SNS의 개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를 쓰고 있는데, 현재 이제 저희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이제 도구를 많이 이용하시나요? 우선은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이 공공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이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의, 아까 대성 쌤이 이제 뭐 너무 앞서가서 제가 끊어버렸는데, 학습과의 연동도 쉽고,
그리고 또 공적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학생들의 교육과정, 원격 교육 시수 인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이제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온라인 수업이 이렇게 도입되면서 이제 수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이제 확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성 선생님이 아까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걸 제가 끊었는데 실제 수업들을 아까 수업 모델들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런 수업들을 진행하는 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툴을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대성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 이제 소개하는 원격 연수도 운영하셨거든요. 예.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떤 툴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화상 수업에 많이 활용되는 게 이제 줌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자 앱인데요. 설치도 간단하고 회원 가입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무료로 40분까지 이렇게 100명 단위의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100명의 이런 회원이 동시 화상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화이트보드라는 전자칠판 기능도 있고 뭐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줌에 대해서는 이제 검색을 하시면 다 정보가 있지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가상의 방에 모여서 화상회의를 하는 이제 앱이죠. 예. 근데 이걸 교육적으로 활용하는데 최대 100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선생님과 학생들이 화면을 통해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수업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음성만으로도 공유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실시간으로 선생님들이 참여하시는 회의를 운영해 보셨잖아요. 예.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화상으로 한다고 해도 근데 소리에 있어서 이게 뭐 한두 명, 두세 명, 한 6, 7명까지는 괜찮지만 10명이 넘어가면 소리가 이제 동시에 울리면 진행이 어려워서 실제로는 수업을 하는 선생님만 마이크를 이렇게 주로 사용하게 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화상 수업이다 보니 돌발적인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가정이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때 학생들이 그런 게 이렇게 조금 다른 가정에 익숙하다 보니까 정제되지 않는 상황이 보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많은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제 그 줌 화상 수업을 통해서 발행한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 저도 실제로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대학원 석사과정 수업을 이제 화상 세팅 줌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줌의 이제 가장 장점은 접근성이 쉬워요. 가입을 하고 그런 건 좋은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회의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10명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에 활용해서는 아까 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제 수업의 상황은 사실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갖고 있는 스마트 기기들이 좀 태블릿만 돼도 괜찮을 텐데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참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화면에 예를 들어서 화면 분할이 8개, 10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 참 선생님들이 어려움이 크시죠. 그리고 또 이 줌이 있고 그 다음에 MS 팀즈가 있지 않습니까? 예. 팀즈도 또 운영을 하셨죠? 맞습니다. 팀즈 같은 경우는 MS사에서 오피스와 함께 패키지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그 라이센스를 일괄 구매했기 때문에 무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 다른 한글 프로그램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등과 호환이 잘 되고 그리고 실시간 채팅이나 뭐 과제 관리, 일정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학스토어와 기능이 이제 커뮤니티 기능이 일부 중복이 되는데 이 MS 팀즈도 사실은 비대면으로만의 이제 만남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비대면으로 협업하고 회의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교육 현장과 그리고 초중고를 망라하는 제 선생님들이 쓰시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대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협업 도구들을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의 어떤 기본이나 기초의 대면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근데 MS 팀즈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라이센스 확보의 장점이 있고 또 이제 구글에서는 없나요? 구글에서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구글에서 근데 클래스룸이나 행아웃 미트 등이 있는데요. 근데 클래스룸은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행아웃 미트 같은 경우는 그것도
그 G슈트라고 하는 약간 그거를 구입을 하는 절차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뭐 이렇게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별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약간 도입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에 우리 대성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 지금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데 학교 혼란이 있으니까 어떤 이런 원격 연수를 듣고 이런 수업들을 진행하는데 좀 도움을 받으십시오 하고 이런 툴들을 안내를 해주셨잖아요. 별의별 에피소드가 많으셨다라고 이제 들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제 성과랑 좀 아쉬운 점이나 걱정거리가 있으시다면 편안하게 좀 얘기를 해주셔요. 성과라 함은 저희도 이제 유튜브 화상 연수를 진행을 함으로써 하나의 연수도 되지만 또 원격 수업의 하나의 예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거는 이런 시설적인 측면을 이런 미디어 센터의 지원을 받고 전문 기술 강사님들을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아마 현장에서 아직 그런 기기나 장비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일 테고 또 기술적인 지원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시기에 좀 촉박하지 않으실까 염려가 됩니다. 그 아쉬운 점이라는 건 이제 온라인 계약을 어떤 상정하고 있었다라면 이제 언론에 대한 발표를 하기 이전에 어떤 학교 구성원들이나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좀 사전에 협의를 해서 너무 많은 반찬을 제시하고 골라 드세요 하기보다는 학교에서 상황에 맞는 것들을 몇 가지 유형화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 모델을 유형화했듯이 쓸 수 있는 툴들도 유형화해서 좀 제한을 했더라면 그리고 학교 현장의 요구도 수용했더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들이 있어요. 물론 이 코로나19라는 게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걸 가정할 때 어찌됐든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학교의 노력들은 굉장히 크게 평가할 부분이고 굉장히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초중고를 지원하기 위한 수업 지원 사이트를 구성을 했거든요. 근데 공공교육기관에서 어떤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또 사전에 준비될 것들이 많은데 저는 이번 이제 코로나19로 촉발된 원격 수업, 온라인 수업들이 우리 공교육 제도의 근본을 흔들어 놓을 만한 변화를 촉진시키는 촉매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대량의 굉장히 많은 온라인 컨텐츠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그리고 그런 것들을 플랫폼이라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간편하게 찾으시고 쓰실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드는 여러 노력들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온라인 수업 계속 될 거라고 보시죠? 그러면 그 가능성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을까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계약을 하는 거를 어떤 분께서는 미리 다가온 미래라고 이렇게 칭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 변화가 저는 이렇게 이런 문제의 단기간의 그런 변화가 아니라 근데 변곡점이 될 거다. 이런 우리 교육에 그래서 이런 원격 수업뿐만 아니라 이제 수업의 플랫폼 그리고 이제 학습자 주도성 완전히 이제 이런 격변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과거에 이제 미네르바 스쿨이나 알트 스쿨들이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게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교육 구성원들이나 사회 구성원들 전체가 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큰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아까 학교 현장을 지원했다라고 하는데 그 작은 모습들을 하나 예를 들면 예전에 교사들이 수업 준비를 할 때는 어떤 학습 지도안이나 과정안을 짰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업이 우리 반 수업에 반영이 되었고 다른 반으로 일반화되기는 어려웠는데 이제 온라인 수업 세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구글 사이트 도구 같은 경우 같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갖다 이렇게 퍼즐처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업의 아이디어를 이제 거기에다 가미하셔서 선생님들마다 저마다 수업들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수업 자료나 선생님 수업하신 내용들이 다 온라인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수업이 그 교실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학교, 다른 나라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확장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많은 이제 걱정들이 뭐냐면 이제 좋은 수업들이 너무 많이 공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의 수업만 들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희가 K-무크, 그러니까 무크나 테드와 같은 형태가 이제 보편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교실 수업이 필요하다라는 또 의견도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원격 수업에 지금 문제로 이렇게 회자가 되는 게 이제 이런 부모의 그런 역량이나 가정의 이런 경제적인 환경, 뭐 IT적인 장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격차 문제가 우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근데 아이들이 그 어린 시기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이런 지식적인 게 아니라 이런 우리 지덕체라고 해서 여러 다른 총체적인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같이 가야지 그 브랜디드 러닝처럼 가장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요즘에 너무 이야기를 확장하지는 않겠습니다.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 그거 하나로 모든 게 상징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이라는 게 정말 갖춰야 될 게 단순 지식만을 전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지향하는 공동의 가치들을 공유하고 그걸 실천하면서 생활하는 공동체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온라인 계약과 온라인 수업이 우리 교육을 학습자 중심 그리고 함께하는 협업 그리고 그런 확장성에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대성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동체로 지향해야 될 사회적 가치를 이 오프라인 학교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는 걸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저희가 원론적인 얘기만 빼고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하면 이제 모 중학교의 이제 학생들 저희 자녀가 포함된 학교의 모습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온라인의 익명성이 갖춰져서 미성숙한 장난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아까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 확장성이라고 했지만 온라인 속의 장난은 저는 정말 그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파급력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대성 선생님 온라인 연수 진행하셨을 때 서버가 많이 폭파됐다는 그 슬픈 소문이 있는데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어려움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고였던 겁니까? 그러니까 채팅창을 이제 다 열어놓다 보니 이제 학생들이 주로 이제 그 게임 채널이나 이런 그냥 자유로운 유튜브 개인 채널에서 하던 활동들을 이렇게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차단을 걸다 보니 채널 자체를 신고를 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 폐쇄가 되는 상황이 몇 번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선풀달기 운동으로 좀 개선을 했었고요. 다행히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선풀달기 운동을 온라인 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 정해져서 그 안내를 통해 아이들이 좀 그 홍보도 되고 연습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아이디어 너무 좋습니다. 선풀달기를 진짜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정보통신 윤리 교육이 사실은 교육을 받고 저희가 도덕 수업을 받고 인성 교육을 받지만 실천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한 계기가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온라인 계약이 갖고 촉발한 어려움들은 너무 많으실 거예요. 불평 불만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어떤 부족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갖고 있는 확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우리 오프라인 학교 그리고 이런 공동체 수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되었고 나아가서 사이버 정보통신 윤리가 정말 시급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테크닉적인 부분은 이제 너무나 그걸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지 않고 우리 대성 선생님의 또 저희 유튜브 방송의 자랑 감성으로 말하다 멋진 말 좀 해주세요. 우선 멋진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염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 교사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 제도적인 게 아직 충분히 마련이 덜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작권의 범위, 그것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각 출판사에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고 지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선생님들은 이제 두 가지 압박인 거예요. 첫 번째로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두 번째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저작권과 양질입니다. 예, 그거를 다 잡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온라인 세상에 노출이 되면 그 개인정보라든가 초상권이 잘 보호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뭐 여교사 입장에서는 참 노출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교권 보호가 이제는 이런 오프라인에서만이 아니라 온라인 교권 보호도 한번 좀 다뤄줘야 우리 교사들이 충분히 그 역량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 선생님 말이 100%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좀 불편한 부분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정일 것이다. 그리고 과정에 대한 것들은 우리 대 선생님이나 저나 또 교육청이나 또 학교에서나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 선생님이 이제 조금 아름다운 얘기로 매짐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는데 제가 이제 해야죠. 예. 교육은 함께하는 길이다. 길을 걷는 어떤 동반자다. 이런 이야기. 이게 안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어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육이라는 것에 있어서 모든 주체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그리고 그 길은 함께 걸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유튜브에서 이스라엘 어머니가 참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이 셋을 키워보니 정말 선생님들이 대단하고 뭐 정말 학교의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됐다라는 그런 영상이었고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이 가방을 메고 잠을 자고 있다는 거, 계약을 앞두고. 그만큼 이런 코로나 사태가 다시 한번 학교의 가치를 되새기고 이런 하는 또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계약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고 있지만 또 학교의 가치를 다시 소중히 하는 계기로 삼고 함께 노력하길 바랍니다. 네, 너무 끝맺음을 저희가 다음부터 더 정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